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황교안 TV에서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헌재가 단칼에 기각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투표자 수 검증 없이는 부정선거 입증할 수도 없잖아요. 자, 2020년도 4.15 총선 직후 제기됐던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들이 모두 다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각됐다. 이거를 저들은요, 대법원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이제 판결했다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다 현직 판사들이란 기막힌 사실.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연장선에서 이 헌법재판소도 법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뭐랄까 이 공격 포인트, 이 싸움은 그 이제 무대가 되겠죠. 이제 전장은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부적격한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것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재판관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여론 작업, 이것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일한 어쩌면은 해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에서도 몇몇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피 혹은 회피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이러니 헌재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그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한 통속이다, 소굴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요. 미리 오래전부터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지금 현재 그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부터 여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초록은 동색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전부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런 사슬로 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마흔여기까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흔여은 지금 거론한 4명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판을 뒤집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묘수가 없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대안이 뭐예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는데, 대안이 뭐겠습니까? 여론화 작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각계 전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게 묘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요즘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SNS 시대. 이제 그런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널리 공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 계속 퍼나르고 그걸 보게 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동 같은 그런 시위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 보고 그걸 하라고 주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면 낫지, 누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파 조직에서는요, 이 집회 조직 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백골단 생겼을 때 융단 폭격 날려서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기는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유명무실하죠. 사실 그런 전투 조직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지만서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서울 서부 지방 부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보더라도 너무도 그게 사실 각자가 큰 어떤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거보다도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집회 쪽으로 자꾸 몰리고 그러는데, 집회를 해도 집회 효과가 사실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걸 검열 이런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부분이 그 집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조직들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집회라도 힘이 실리는 집회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충격인데 싶은 그 집회는 뭔가 하면은 2030들이 잔뜩 모여야 됩니다. 2030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민심이 바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거는. 그게 국민의 그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집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8년 동안 계속했던 그 집회는요. 특정한 집단이 모였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진짜 100만이 모여도 뭐 모였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력이 없는 거야. 이슈가 퍼지질 않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뭐 구름같이 모였다. 100만, 200만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보도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방법은 간단치 않지만 여론화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주된 수단은 결국 인터넷과 SNS다. 이런 것을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차강석, 배우 차강석이죠. 김천, 구미 김천 그쪽에 집회하는데 갔다 그러네요. 근데 생각외로 요즘 이 집회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토요일에 16곳에서 열렸다 그러죠.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네요. 전라도에서도 여러 군데 생기고요. 그런데 누가 뭐 유명인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막 그 연다는 포스터만 붙으면은 막 그냥 많이 모인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확 달아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구하자라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 지르면 확 모여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지금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구국운동의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조만간 한두 주 지나면 어마어마한 인파를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대폭발을 일으키고 2030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핵으로 해서요.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2030 즉 쟁탈전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지금 2030을 서로 지금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요. 빗속 부산역 앞 석방하라 찬반 격화 TV조선에서 이번에 이 부산역 집회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다뤘어요. 이거를.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산역 집회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보수단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 오마이라든가 뭐 한길의 경향 뭐 MBC 같은 데서도 그런 말을 못 쓰죠. 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실시간 부산역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인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경찰 추산으로는 15,000명으로 박하게 부르더군요. 대체로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요. 예전에 광우병 때 많이 모였잖아요. 촛불들이. 그때 우리 언론들이 300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도 경찰 추산은 10만, 15만 이 정도 수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찰 추산이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비유해 주는 게요. 그 사단 병력이 보통 군 사단 병력이 12,000명 정도 아닙니까? 원래는. 그 12,000명을 한 곳에 풀어놓으면요. 그야말로 바다입니다. 바다. 그 정도로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원래가.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빗속 부산역 앞 석방하라 찬반 격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한길 강사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는 더 큰 이슈가 되겠죠. 자, 민경욱 오키나와 현지에 와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 와 갔겠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를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완전히 팩트 확인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론을 더 확실하게 우군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거의 한 90%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공식 발표를 해야 이제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만 그 봐라 말이야. 뻥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보수 안에서도 실제 보수 유튜브 중에서도 이거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더군요. 보니까 제법 큰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가짜라고 하더라고. 때문에 지금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뭔가 확실한 뭐가 터져야 되는데 더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누구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경욱 씨도 이제 여기서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짜 어떤 그런 팩트 체크가 된다 그러면은 천군만마가 되겠죠.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 바라고요. 정말 풍찬노숙 정말 개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죠. 제가 볼 때 민경욱 씨는 진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은 자질도 뛰어나고 너무도 이 인품도 인격도 훌륭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투쟁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어떤 결과 기대합니다. 권성동, 홍준표, 이준석 부정선거에 대해 니들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나? 그렇죠. 여기 이제 오세훈도 들어갑니다. 지금 소위 차기 이제 대선을 노리는 조기 대선파들이 여럿 있죠. 이들은요, 아예 부정선거 이거는 취급도 안 합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중국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오세훈도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완전 중국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스타일로. 심지어는요. 이런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까지. 여기 청계천 이게 야간 바뀐다. 이 이제 뉴스를 제가 캡처했는데 중국 충칭 모델로 개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가보면요. 입간판이라든가 도로 그 안내 표지판 이런 거 보면요. 중국어로 적혀 있는데 그게 번체가 아니고 간체로 적혀 있을 겁니다. 간체로 해버리면요. 대만 사람들도 그건 못 읽어요. 일본 사람들도 못 읽고 오직 중국 사람만 읽을 수가 있거든.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최초로 한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가 버렸어. 지금 대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간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번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정자체 한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를. 대만 사람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데 왜 간체로 가느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뭔가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결국 그 연장선에서 생각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강적들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랬죠. 부정선거 완전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더군요. 너무도 단호하게 부정선거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서도 다 그 문제 없는 것으로 다 결론 난 것을 갖고 엉터리입니다. 음모설이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요.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다 특징이 제가 볼 때 중국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친북보다도 중국이 더 세요. 제가 볼 때. 북한 이슈보다도 중국 이슈가 훨씬 더 거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막고 있다. 뭔가를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내릴 때요. 이 내용이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갔으면요. 나라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건데 여기 쭉 보시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체제 전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계엄을 발동시켰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 부분에서 이 지난번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거를 놓고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으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서는요,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헌법재판관이 벌써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런 걸 보면요,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아주 막 치를 뜨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전부 이 가짜뉴스 선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우리 정부 그냥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뭐 이 등등입니다.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 계몽령에 지금 화답하는 게 지금 2030이죠.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고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계약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안 나오는데 이거 자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대신에 탄핵이냐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 뭐 이거 여론조사 자꾸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뭔가 지금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자, 그렇지만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요번에 들불처럼 지금 전국 각처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 집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자, 이걸 기회로 2030 중심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야말로 구국의 횃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